안녕하세요. 섬진강가에서 오래 살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이게 그 시민들이 앞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강연을 신이 나서 강연이 잘 되는데, 시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어서 좀 낯설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연 내용은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 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출몰은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커다란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에 강한,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많은 지식인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 가지 것이 변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화의 축소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고, 모든 산업, 사업, 문화, 예술, 여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가 각 나라마다 옛날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 나라처럼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많은 생산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득, 말하자면 경제가 둔화가 될 것이다. 이건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사회에서 거리두기라든가 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국가의 통제, 국가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고 코로나 병에 이렇게 감염되지 않으려면은 통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는 코로나19 자체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를 교정하는, 코로나19라는 게 세계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정자다, 이렇게 두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들이 살아갈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에 잘 살아왔는지, 정말 잘 살았다는 게 경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과 인간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잘 살아왔는지, 잘 살고 있는지, 또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로 들려드릴 얘기는 자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연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연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켜주고 있는지,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지, 자연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서로 상호 공생하고 상생해야 될지,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임실군 덕침면 장산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읍에서도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죠. 임실하면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치즈죠. 근데 또 임실하면 유명한 게 김용택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렇죠? 임실읍에서도 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덕침면 장산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저희 마을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건 사실은 오래된, 조금은 한 20, 30년 전에 제가 찍어 놓은 사진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 피난을 와서 살던 사람들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냥 가지 말자,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서 살아버리자라고 생각하면서 마을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가까이 되었겠죠. 한 500년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0년쯤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때 마을 가구 수가 한 40여 가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가구가 살고 있고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 때에 마을을 여기다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무엇을 먼저 보았을까?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 앞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볼 수가 없네요. 무엇을 중요하게 보았냐면 일단 산, 강, 들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보았던 건 뒤에 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뒷산을 보았죠. 뒤에 있는 산.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들은 다 뒤에 산이 있습니다. 서울도 뒤에 산이 있죠. 서울의 뒷산은 지금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입니다. 안산은 중요한 산이 지금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안산은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산 앞에 산이 하나 있는 그 조그마한 산을 안산이라고 하는데 이 안산이 그런 뜻인지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뒤에 산이 하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든 학교든 또 묘를 쓸 때도 우리가 배산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산이 필요했습니다. 왜 뒷산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조선시대 때에 한양으로 도읍을 할 때 그 명당을 보는 분들이 대사, 사명대사 여러 가지 그 유명한 대사님들이시죠.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겠죠. 서울에 다 도읍을 하려는데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이 뒷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배산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산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기댔습니다. 기대고 사는 거죠. 인간들의 삶,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삶은 굉장히 인간들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법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회 규범과 관습이 있더라도 이게 어기면 그만인 거죠. 법도 사실은 어기면 그만이잖아요. 인간들이 서로 기대고 사는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또 코로나 문제도 사실은 서로 기대고 살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기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급속도로 이렇게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뒤에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삶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뒷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산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은 다 모든 마을들은 다 뒤에 산이 있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교과를 보면 제철 첫 구절에 다 그 산이 있죠. 우리 동네는 해문산이 있어서 해문산 높은 기상 이렇게 교과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산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산에 기댔던 겁니다. 기댄다는 건 인문의 시작이죠. 인문이란 인간을 생각하는 학문인데 인문의 기본, 기초, 근본은 서로 기대고 사는 거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이 있어서 서로 기대고 사는 거죠.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기대는 것이 필요해서 뒷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고 양쪽에 또 산이 있으면 더 좋았죠.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이 있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야 햇볕이 모아지고 바람이 지나가다가 머물고 그러다 보면 물이 많이 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융성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 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일 왼쪽,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 오른쪽이겠네요. 제일 왼쪽에 있는 끝에 있는 유난인네 집과 제일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있는 한수영님네 집까지 굉장히 마을이 작은데 길죠. 그래서 김묘, 장산 이렇게 우리 마을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뒤에 산을 두고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논밭을 치고 자식들을 늘려가면서 또 뒤에 산에 반드시 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뒤에 조금만 잘 안 보일 텐데 이따 크게 보여드릴 텐데 뒤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 뒤에 있는 그 산입니다. 나무입니다. 굉장히 크죠. 한 500년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뒤에 나무를 심어서 마을 뒤안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쩐지 커다란 나무가 마을 뒤에 톡 버티고 있으면 저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쩐지 든든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마을들의 뒤에는 저렇게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종류는 뭐 다양하죠. 우리 동네 그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나무 종류 수종이 어떤 데는 팽나무도 있고 어떤 마을은 뭐 참나무도 있고 어떤 마을은 뭐 소나무도 있고 그래서 오래 살고 그 수영이 좀 큰 그런 나무들을 마을 뒤에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저 나무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의 문을 좀 열면 저 나무가 이렇게 턱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든든해 보이죠? 나무의 그 오른쪽에 보면 그 까맣게 먼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까치집이죠. 까치가 집을 지어서 삽니다. 저 나무 때문에
우리 집에 가까이 있어서 저 나무에 봄부터 1년, 겨울까지 1년 내내 저 나무에 모든 새들이 다 철새든 텃새든 저 나무에 모여서 놀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또 새들이 뭐 집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나무 집을 뺏고 뭐 나무 집에다 알을 낳고 그래서 또 뭐 같은 저 나무에 1년 내내 굉장히 시끄러워서 제가 자는 방문을 탁 새벽에 한 4시 반부터 이 새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문을 열면 그냥 새들의 소리가 방 안으로 가득히 들어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저렇게 마을 뒤에 나무를 심고 또 마을 앞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앞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저희 마을이 강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강가까지 가는 길이 한 40m, 50m 정도 됩니다. 우리 마을은 섬정에서 유일하게 강하고 가장 가까운 마을, 강이 다 보이는 그런 마을이죠. 굉장히 예쁩니다. 마을이 예뻐서 뭐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앞산과 저 강물을 보면서 나도 여기 살면 시를 쓰겠다라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웃자고 하는 소리들이겠죠. 그래서 저 나무는 이제 마을 앞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한 250년에서 300년쯤 됐다고 그럽니다. 여름이 되면 새이파리가 피죠. 새이파리가 피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동네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할아버지들이 저 나무 밑으로 모여들어서 하루 종일 놀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 강가에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에 아이들이 늘 들락거리죠. 강물로. 그러다가 보면 이 강물이 깊고 낮은 데도 있고 뭐 키가 한 줄이 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아이들이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저 할아버지들이 크게 고함을 지르죠. 사람 죽네 하고 고함을 지르면 그 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얼른 물에서 이렇게 건져냅니다. 저도 2명이나 집에 있다가 건져내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나무는 밑에 여름 내내 사람들이 낮잠도 자고 씨름도 하고 그네도 타고 뭐 돌 던지기도 하고 돌 들기도 하고 또 마을 회의도 저기서 하기 때문에 저 느티나무는 정말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보이는 강물에서는 500년 동안 우리 마을에 저렇게 물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저 느티나무가 보이는 강물에서는 한 사람도 이렇게 빠져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을 앞을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주는 나무인지 정말 든든하죠. 자, 그렇게 마을 뒤 앞에 나무를 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늘 같이 일을 합니다. 혼자 일하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죠. 커다란 논에서 혼자 모를 심는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벼를 벤다든가 벼를 벤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너무 크기 때문에 논이.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동네 품앗이가 있었죠. 말하자면 우리가 품앗이 잘 알잖아요. 오늘은 용택이네 집에 모내기를 하고 내일은 복등의 집 가서 모내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했죠. 이걸 품앗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품앗이가 아니고 두레라는 게 있는데 두레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대가가 없이 일을 하는 걸 되게 두레라고 하는데 우리 마을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 꼭대기 먼 곳에 이렇게 그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를 짓는 그 논 주인이 벼를 가져오려면 한 번이나 2번밖에 갔다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논의 벼를 다 가져오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겠죠. 그래서 달이 밝은 날 밤에
동네에 지게가 있는 모든 남정네들이 다 지게를 가지고 와서 그 깊은 산속, 달이 환히 떠 있는 그 깊은 산속으로 벼를 짊어지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한 번에 다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마당에다가 뭐 벼를 쌓고 또 주인이 뭐 닭을 잡아서 뼈죽을 끓이고 그래서 또 뭐 시간이 좀 나고 흥이 나면 또 이제 농악도 하고 굿도 치고 춤도 추고 놀았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먹지요. 대단한 인심이었습니다. 인정, 인심, 정. 이게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간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인간의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인정, 인심, 정이 주고받는 것, 마음을 주고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같이 놀게 되지요. 같이 먹다 보면 또 술도 먹고 뭐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농악도 치고 뭐 노래도 불고 이렇게 놀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 마을에서 반드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지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문율이라는 건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문율인데 관습법이라고 아니고 이건 불문율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죠. 이 세 가지 것이 뭐였냐면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했죠. 지금 우리 사회도 도둑질만 안 하면 나라가 조용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걷어놓은 세금을 관리를 하는 관리자들이 그것이 마치 자기 돈인 자기들의 것인 양 마음대로 쓰다가 보면 도둑질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추방을 시켜내거나 마을에서 추방을 시켜버리거나 그러면 스스로 나가야 됐습니다.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엄격하고 엄정한 법이었습니다.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에서 들키면 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절대 신용을 못하게 전화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은 쫓아내거나 그러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들이 막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라가 시끄러운 건 또 거짓말 때문에 나라를 관리하고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저 마을에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평생을 저 마을에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서 저쪽 아파트 살다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가면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이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을에 거짓말을 하면은 평생을 이제 저놈은 거짓말한 놈이니까 말을 못 믿어버리겠죠. 신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세 가지 것인데 막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막말이라는 게 막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냥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말을 하면은 그 마을이 깨져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너 이 말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가정이 깨지거나 그러면 그 사회가 혼란에 처하거나 그러면 그 마을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이 6가지.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막말 안 하는 이 6가지가 온전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공동체가 잘
시작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말,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는 말은 사실은 이 6가지가 깨지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가정, 그런 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말,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정치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적이기도 하고, 인류사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한 이 아름다운 말은 사실은 저 작은 마을들에서 생성된 말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을이 오랫동안 500년 동안 잘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